삼교리구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7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을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갑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갑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갑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갑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갑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갑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갑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갑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갑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킨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원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시로 진술, 충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목이면서 화초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유술월 같은, 특히나 이제 가을 같은 때 을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국화 같은 거라든가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코스모스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코스모스들은 국화가 피기 위해서는, 자, 술월의 특징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월은 한로가 지나고 지나면서 술월로 넘어가게 되죠.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이슬이 아니라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기후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추우면서 굉장히 건조한 그런 한 계절에 있죠.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후는 차가운데 건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화분에다가 화초를 심어 놓고 지금 술월에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르고 춥기 때문에 을목이 고사 말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야지만 술토가 또 특징이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땅도 마르고 그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화초 또한 마르게 되죠.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을목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바로 편인인 계수를 좋아한다. 편인과 정인을 나눠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인을 좋아할 수 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간목도 당연히 개수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간목의 경우에는 개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의 입장에서는 개수가 편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지 정편인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처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동이 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 술월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을 얻어야지만 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술월은 토가 왕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술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월 같은 경우 개수라고 하는 것도 금방 말라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술월의 을목이 개수를 쓸 때는 그냥 딸랑 개수만 써서는 안 되고 신금이라고 하는 금 또는 경금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개수를 생하는 경우에는 신금으로서 생하는 것이 좋지 경금으로서 생하게 되면 오히려 금다수탁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신금 없으면 경금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상황에 술월에 을목이 개수를 때 신금으로 생해야 되냐면 경금이 있게 되면은 얘는 토이지만은 경금 자체가 신유술 금이 왕한 그런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금이 개수를 생할 때는 금방 말했던 금다수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술월에 을목이 개수를 써서 을목을 생주해주고 마른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할 때는 개수를 쓰는데 더불어 신금을 같이 써야 된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보다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으니 병화를 얻어서 조후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갖춰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술을 얻어야죠. 술을 생할 수 있는 금을 얻어야죠. 사주가 한습해지면 화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술월의 을목은 이 정도 배합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술월의 을목 여러 가지 사주를 보면서 그 사주마다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술월의 을목 사주 보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감명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틀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서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신을 알아야지만 내한테 주어지는 원국 외의 대운의 흐름이 나한테 좋게 가는 것인지 또는 나쁘게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것이 바로 또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또 역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 즉 음목인 을목이 월지에서 양토인 술토를 보았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게 되면 목극토하게 되는데, 일간인 을목인 내가 극한다. 극아자가 아니라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극자는 이거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성. 자, 그 다음에 아극자가 있으면 극아자,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것이 있죠. 이걸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아자는 관성이고 법, 윤리, 도덕, 남편 또는 좀 이것이 좀 과하게 표현됐을 때는 질병, 도적, 적군, 관제구설, 송사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고, 오늘처럼 내가 극하는 재성은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설명드렸겠지만 재물이죠. 대표적으로 재물에 해당이 되고,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됩니다.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근면 성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이 근면 성실을 하다. 그래서 근면 성실한 사람은 뭐 당연히 운도 따라줘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재성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신왕, 제왕한 사람들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와 생각과 그러한 어떤 그 근면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왕, 제왕한 사주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 성실, 인기도 해당이 되지만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유흥, 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 놀기도,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술도 잘 먹고 고스톱도 잘 치는 사람들이 많다. 주색잡기, 유흥오락. 적절하게 되면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주색잡기, 연한, 여흥 또는 유흥오락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저도 제 주변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잘 알지도 못하는 코인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여자 끼고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카드 빚으로 옴팡지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데, 만약 그런 상태에서 신약 제왕한 상태에서 관성까지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학교도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학교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람들이 운에서 관사론을 봤을 때는 그 재성으로 인해서 큰 관제구설, 송사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어저께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됐을 때 편제, 또는 반대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제가 되는데, 오늘은 음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 사람 성격이 어떨까요? 일단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수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목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 제왕한 그런 다른 말로 죄다 신약한 국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랑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월의 을목은 반드시 인비가 있어서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제다신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술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신금도 들어가 있고요, 정화도 들어가 있고, 본기인 무토도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을목의 술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어떤 격이 됩니까? 신금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편관격이라고도 하고 칠살격이라고도 하는데, 을목 자체가 약하니까 제살태왕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정화가 이렇게 투출될 수도 있죠. 이거는 을목 입장에서 정화는 뭐예요? 식신이죠. 식신격이 될 수 있는데, 역시나 술월에 을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과한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이 됐든 편관격, 칠살격이 됐든 식신격이 됐든 뭐다? 일단 신약한 을목이라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 을목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인성은 뭐예요? 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경겁제는 목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어떤 것을, 물이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수가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바라냐면, 원령에서 찾아봐야죠. 원령이 어떻다. 술토는 건토가 될 것이고, 을목 자체가 술토에 뿌리를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근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것인데,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즉 술월은 건조하면서 기온은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이 마르고, 쉽게 마르겠죠. 을목이 마르고 금방 마른 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목으로서 돕는 것보다는 먼저는 뭐예요? 인성인 물이 있어서 을목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했죠.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 임수도 좋겠지만은 을목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개수를 좀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을 배울 때 임수는 정인, 개수는 편인이라고 해서 임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을목은 일간의 특성상 개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술월에 을목이 개수를 얻게 되면은 개수는 술토를 윤택하게 하고 을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문제는 술월은 목도 약하지만 수도 약합니다. 그래서 저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금이 있어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근원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토는 금을 생할 것이고, 금은 수를 생할 것이고, 수는 다시 을목을 생하니까 을목이 능히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수신금을 얻은 연후에는 병화를 얻어서 조후해야지만 을목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즉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 있다거나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다거나 하면, 역시나 화가 있으면 사주는 따뜻해지긴 할지언정 건조해질 것이고요.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 있으면 금이 수를 생하지 않으니까 금은 목을 공격하게 될 것이니, 술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는 일단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난 연후에 금과 화를 더불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갑진년의 갑술월이 되겠죠. 그래서 연지 진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술충, 숙명과도 같은 갑진년의 갑술월은 진술충이 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진중에 있는 을목 개수가 있어서 일간 을목이 여기 통근도 하고 진중 개수가 을목을 생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진술이 뭐가 되죠? 진술 말씀드렸던 충이 되게 되면 진중에 있는 을목 개수가 다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겠습니다. 을목을 생할 수도 없고요, 을목의 진에 뿌리를 둘 수도 없게 된다. 그러면 을목이 좀 더 마르게 되겠고, 많은 재성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연간과 월간의 간목 두 개가 있습니다. 역시나 물이 있어야지 겁재 간목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인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 보게 되면 묘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을목도 묘에 뿌리죠. 물론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상태에서 간여지동이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을목이 뿌리를 얻었는데 간목 두 개도 뿌리를 얻어서 토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 이거를 군비징재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묘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다 목절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묘목이 있고 군비징재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왕토
왕토를 어차피 좀 목이 있어서 통제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생시에서 뭘 넣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서 을목, 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뭐다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생시가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면 어떤 분들 자묘형이 되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실하게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묘형이 되는 거니까 이건 안 좋다라고 해서 병자시를 선택하지 않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물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묘형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사주 생시 중에서 저는 그래도 괜찮은 생시 중에 하나 중에가 바로 이 병자시가 되겠죠. 자수가 있어서 을목,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조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목 두 개가 병화를 이렇게 생해서 조우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딱 떨어진, 물론 금이 있어서 수를 좀 더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였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사주 틀은 갖추었다라고 하는 점, 을목의 뿌리를 얻었고요. 간목 두 개가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간목 두 개의 병화도 생겨주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수를 얻어서 을목, 간목을 이렇게 생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병화라도 병술시가 되면 이거는 다르죠. 이건 자수가 아니라 술토죠. 진술 중에 묘술 합이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매우 건조해지게 되고, 그러면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죠. 금수운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고, 정축시도 화를 벗습니다. 천간에 정화를 봐서 을목이, 일단은 병화를 보든 정화를 보든 화를 봐서 목관통명이 되는 것은 좋겠지만, 역시나 진술중에 진중개수 쓸 수 없죠. 축중에 있는 개수 밖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가 부족하고, 조후의 공력도 병자시하고 정축시하고는 천양지차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화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해시. 이렇게 되면 이제 해묘한목이 되죠. 그래도 해묘한목이 돼서 해수가 완전히 목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해중에 있는 임수가 조금 목에 의해서 설기가 된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수는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자시의 자수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병자시하고 정해시의 차이는, 해수는 목에다 통근 가능합니다. 해묘한목도 되고, 단 정화이기 때문에 조후에 좀 공력이 좀 떨어진다 뿐이지, 병자시, 정축, 정해시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 정도가 가장 하나 고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다? 밤이죠.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고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고, 물을 얻지 못하면 화를 얻어야 되고, 화를 얻지 못하면 물을 얻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인데, 뭐 무인기묘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묘목이기 때문에 일간을목이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는데, 무토기 투출하는 것은 오히려 진짜 그야말로 군비쟁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경진시,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경신금이 투출되게 되면 토가 많은데 왕토가 금을 생하죠. 그러면 자칫 제살 태왕이 될 수가 있으니 경진, 신사시는 좀 의미가 없겠고, 이모개미시는 천간에 인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또 뿌리가 없으니 역시나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임자시, 정해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신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선생님, 화가 없잖아요. 화가 당연히 그렇죠. 둘 다 얻을 수 있는 생시가 아까 있었잖아요. 병자시, 정해시, 병술시는 수가 부족한 거고, 정축시도 화를 볼 수 있고, 축중에 있는 개수를 얻긴 하겠지만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죠. 갑신시 같은 경우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지만 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의지하고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이 아니라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을료시는 묘충이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병자, 정해, 아니면 혹시나 정축시에 태어났다. 정축시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지만 수기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생시가 되겠고, 만약에라도 낮 시간대에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저라면 뭐 이모 개미시 이런 시간보다는 갑신시를 선택하면은 일단 등락예갑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운만 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간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